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어릴 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왜 늘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는지, 왜 집에 들어오면 말수가 줄어들고, 왜 밥 먹다가도 멍하니 식탁만 바라보곤 했는지. 그땐 그냥 그랬다. 원래 아빠라는 사람은 다 그런 줄 알았다. 말 없이 TV만 보고 주말 오전이면 소파에 누워 있다가 어디선가 잠들고 뭐 물어보면 짧게 응, 아니야, 됐다라고만 말하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선명하게 이해된다. 내가 똑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 1점 버티는 사람.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남자들은 결국 한 가지 진실에 도착한다. 버티는 게 실력이다. 버티는 게 책임이다. 나도 처음엔 그 말이 뭔지 잘 몰랐다. 근데 사회라는 곳에 발을 딛고 몇 년쯤 지나니까 그 말의 진짜 무게가 온몸으로 느껴지더라.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가슴속이 조용히 철렁한다. 오늘 또 어떤 일이 생길까?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할까? 내가 실수하면 누가 피해를 볼까? 겉으론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속으론 늘 팽팽하게 조여져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퇴근 시간이 다가오면 더 긴장된다. 일을 더 가져가야 하나? 내일은 또 뭘 먼저 처리해야 하나? 윗사람은 또 어떤 말을 꺼낼까? 회사 문을 벗어나도 머리는 여전히 회사 안에 있다. 몸만 집에 오는 거지. 마음은 하루 종일 일에 붙잡혀 있는 거다. 2점, 집 앞에서의 깊은 한숨. 집에 도착하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된다. 아니, 전쟁이라는 말은 조금 억울하다. 가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니까. 그렇지만 집 안의 소란스러움 앞에서는 회사에서 들고 온 마음의 무게를 바로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남자들은 집 앞에서 잠깐 멈춘다.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숨을 고르고 현관 비밀번호 누르기 전 아무도 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쉰다. 그 한숨 안에는 오늘 하루 버틴 모든 감정이 들어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서러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흔들림, 그걸 현관 앞에서 조용히 덜어내고 들어가는 거다. 왜? 가족에게까지 걱정을 주고 싶진 않으니까. 아내가 웃으며 맞아주면 표정부터 먼저 바꾼다. 밝게, 아무렇지 않게. 속으로는 어지러워도 겉으로는 멀쩡한 척. 아빠니까. 3점 가장의 무게는 숫자로 느껴진다. 가족이 많아질수록 남자들이 숫자에 예민해지는 건 이유가 있다. 통장 잔액, 카드 결제일, 보험료, 대출 이자, 학원비. 이 숫자들이 남자의 삶을 가장 현실적으로 흔든다. 그리고 무섭게도 한 번이라도 빵꾸 나면 그 여파가 길게 밀려온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남편이라는 자리도 아빠라는 자리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 것 같은 공포가 생긴다.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건 남자들에게만 있는 고통이다. 이건
겪어봐야 안다. 그리고 매달 돌아오는 고정비 앞에서 남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한다. 이번 달도 버텨보자. 그 말이 인생 전반에 반복된다. 4점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 아내가 묻는다. 힘들면 말해. 왜 혼자 다 끌어안고 살아? 말하고 싶다. 정말로. 근데 말하는 순간 가장이라는 자리를 잠시 내려놓는 것 같아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위로를 받고 온전히 힘들다고 털어놓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남자는 울지 마라. 버텨라. 너는 가장이잖아. 이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랐다. 하지만 이게 진짜 행복한 건지는 잘 모르겠다. 남자는 마음 둘 곳이 없다. 친구에게도 깊게 털어놓기 어렵고, 아내에게도 말하면 미안해지고, 부모님에겐 걱정 끼칠까 말 못한다. 그래서 술 한 잔 앞에서만 진심이 나온다. 그때가 유일한 쉼이다. 5점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런데 말이다. 아이를 낳고 아빠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보니 내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왜 항상 피곤했는지, 왜 말수가 없었는지, 왜 나한테 조금 날카롭게 굴었는지, 이제서야 이해된다. 어릴 때는 몰랐다. 아버지가 매달 공과금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학원비 때문에 아내와 밤새 조용히 이야기 나눴는지, 특별한 날인데도 나한테 제대로 선물 하나 사주지 못했던 마음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때는 그냥 왜 아빠는 맨날 힘들어 보일까? 그 정도였다. 근데 지금 나는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살고 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 직전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는 내 모습, 아이한테 웃어주고 싶은데 표정이 쉽게 풀리지 않는 내 얼굴, 지갑 속 금액을 3번이나 확인하는 내 마음,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깨닫는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무뚝뚝했던 게 아니었다. 나 때문에 더 많은 무게를 들고 있었던 거였다. 나는 그걸 이제야 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알아버렸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빠, 이제 알겠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이제 그 길을 걷고 있네요. 6점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밀려온다. 아이를 바라보다 보면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던 눈빛이 겹쳐 보인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만은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다. 지금의 나처럼.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내게 미안했던 만큼 나도 내 아이에게 미안할 날이 많아진다. 아빠, 놀자라고 달려오는 아이에게 잠깐만 아빠, 좀 누워 있을게. 이 말이 저절로 나온다. 아, 이게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과 아버지에게 뒤늦은 감사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느낀다. 7점 그럼에도 우리는 또 버틴다. 가끔은 쓰러질 것 같고 가끔은 끝이 보이지 않아서.
숨이 턱 막힐 때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족들이 잘 자는 모습 보면 기운이 다시 난다. 그걸 보면서, 그래, 내가 오늘도 이 집을 지켰구나. 이 안도감이 가장에게는 최고의 보상이다. 남자는 힘들다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너지면 뒤에 있는 가족들이 같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또 버틴다. 그리고 그 버팀 속에서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한다. 야, 너 진짜 잘하고 있다. 너 아니었으면 이 집 돌아가지 않아. 남자는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지 못해도 스스로에게 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로 또 하루를 버티니까. 8점 세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는 무게. 가장의 무게는 누가 대신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들던 무게를 이제 내가 들고 언젠가 내 아이도 그 무게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돼서야 아이도 나에게 말하겠지. 아빠, 이제 알겠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 한마디면 내 삶의 무게가 모두 보상받는 순간이 될 거다. 마무리, 가장의 무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무엇보다 무겁다. 그럼에도 우리는 웃어야 하고 버텨야 하고 묵묵히 하루를 쌓아가야 한다. 하지만 기억하자.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누군가를 지킬 만큼 사랑이 깊은 사람들이다.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 나는 또 버틴다. 그래서 나는 가장이다.